사람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는 아주 동양적인 우리 동양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과 감성을 잘 구현해서 TV 사람을 만나다 독창적 기법으로 한류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세계 유일의 금화 작가 김일태 화백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엄지 아나운서. 네. 미술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피카소하고 마르셀 듀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미술 교과서에 나와 있다? 네. 사실 이 두 화가가요. 저마다 뛰어난 창의성과 또 아이디어로 서양 미술과 현대 미술의 혁신을 가져온 화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금을 소재로 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이고 나라 밖 미술계의 새로운 금빛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금의 가치에다 예술적 가치를 더한 세계 유일의 금화 작가 김일태 화백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인 김일태입니다. 네, 제가 금화 작가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금화가 뭡니까? 예, 금으로 화폭에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금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천연 오일과 순금 24K와 혼합체만을 사용해서 금으로 그렸기 때문에 금화라고 하는 것이죠. 금이 이렇게 물감처럼 발라지고 이렇게 되나요? 캔버스예요? 네, 그것은 제가 개발했는데 지금까지는 서양인들의 그런 케미칼 오일을 사용해서 작품을 구현했는데 네네. 금은 캔버스의 천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입히려면은 정말 오일이 필요했습니다. 네네. 네. 그 오일을 제가 개발을 해서 금과 천연 오일을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서 그것을 물감화해서 캔버스에 한 번 바르면 마르는 시간이 한 열흘에서 보름 가거든요. 네. 그거를 약 7회에서 8회 정도 번복해서 잘 칠하고 말리면 정말 순금빛 캔버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네네. 그럼 그 위에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을 이제 그리시는 거군요. 예,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잉태되는 것이 이 금화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사실 어떤 그림일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뭐 저도 그렇고 궁금해서요. 이제 몇 가지 선생님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제가 95년도에 제가 그린 작품인데 주제는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주셨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다 금인 거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네. 순금입니다. 이건 고향집이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튀어나온 입체를 저희 화폭에 넣었죠. 네.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은 네네. 평면에 붓으로 이렇게 입체감을 원근법을 사용했지만 그쵸. 저는 미술의 학문에 있는 입체와 조각과 명암을 저희 한 작품에 5개 학문을 총 집약시켰다고 보셔서 그림에 돌출이 있어서 입체감을 느끼실 네네. 수 있으십니다. 그냥 회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조각 작품 같아요. 이게 네. 근데 국내 최초로 이제 금화 작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국내 최초 그럼 특허를 내신 건가요? 저는 특허를 내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미술인이기 때문에 특허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특허를 안 내도
저의 그림 세계나 이런 것을 모방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는 안 냈습니다. 사실 금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 이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집에 어릴 때부터 금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미술교사셨고 어린 시절부터 미술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쭉 미술에 대해서 유화도 많이 그리면서 많은 공부 속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언가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면 지금까지 쭉 르네상스부터 이어왔던 평면에 붓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보다는 남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갖고 동양적 감성과 철학을 입혀보면 서양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이 모든 인이 좋아할 수 있는 금을 소재로 작품을 구현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사실 그럼 유일하다는 것, 또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금을 소재로 하셨다는 거, 네. 또 여기에 회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적인 느낌까지 넣을 수 있는 그 어떤 선생님만의 이렇게 집약적인 모든 작품 세계가 담겨져 있다는 거,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화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으면 특별한 느낌이 있을까? 뭐 수채화는 수채화 느낌, 유화는 유화 느낌이 있는데요. 금이라는 소재라는 거 말고 또 다른 그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작품 속에 금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 작품 속에는 칼라는 색감은 오로지 황금색 하나지만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일반된 상식이기 때문에 네. 보존력이 아주 월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금화가 이렇게 볼 때는 황금색인데 조도에 의해서 좀 아침 햇살이나 네. 저녁 노을이 지거나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조도에 의하여 다양한 10여 가지의 컬러가 나오는 것이 금화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의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나왔지만 시행착오도 꽤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금으로 그림을 그린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캔버스에 광물질인 금을 입히는 방법부터를 몰라가지고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케미칼 오일을 갖고는 금 가루가 닿는 순간에 곰팡이가 슬면서 검게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물질을 그대로 보존시켜 줄 수 있는 천연 오일이 아니면 작품을 구현할 수가 없구나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산과들에서 나오는 식물 6가지를 배합해서 제가 천연 오일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금을 화폭에 입히는 데까지는 성공하는데 6, 7년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네. 저는 그림 이제 딱 봤을 때요. 물론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가 들어있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금이고 귀금속이다 보니까 저게 집안에 있으면 왠지 이런 금은보화를 끌어당길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수 싸이 씨가 사실 선생님 그림을 사서 만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강남스타일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수 싸이가 네. 저에게서 돼지 가족을 한 점 사가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2, 3개월 후에 미국으로 가족 두 딸을 데리고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기셨는데 그 후에 저한테 다시 오셔서 6점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작품을. 같은 거로요? 네, 돼지 가족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뭐 그러시느냐, 저야 파니까 좋지만 그랬더니 외국 친구들이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그림을 걸어놓은 걸 보고 너무 좋다고 자기도 하나 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됐다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6점을 더 이렇게 했는데 그 싸이가
반기문 총장님한테도 선물을 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이 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좀 있고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금화 작가로 금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이 금화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항상 긍정적인 쪽이 있고 또 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미친 사람 아니냐. 그 좋은 금을 갖고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 바르고 그 그림을 그리고 운동 생활을 해가면서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아주 물질에만 쫓아서 작품과 예술성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허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료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이걸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전혀 아니시잖아요. 네, 한 가지 의도는 있습니다. 뭐냐면 미술인은 창작과 독창성을 갖고 자기만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저 무슨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든데 세계 속에 서양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인팅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오일을 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정말로 한번 특이한 소재와 아주 동양적인 우리 동양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과 감성을 잘 구현해서 한번 서양인들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는 그런 아주 뜨거운 어떤 그 작가로서의 어떤 열정에 오랜 시간을 금화 속에서 묻혀서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세계 유일의 금화 작가 김일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김일태 화백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김일태 화백의 갤러리. 입구부터 금으로 그린 작품들이 가득했는데요. 다복을 상징하는 돼지부터 진정한 사랑을 표현한 장미까지 그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저의 개인 금화를 전시해 놓은 저희 개인 갤러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김일태 화백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예, 이 작품은 박해 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구현했는데요. 제가 2013년 연말에 명동성당의 본당에 가서 염수정 추기경님에게 제가 직접 봉헌 드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원 불멸의 상징인 금으로 그린 그림에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행복과 풍요로움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황금빛 화폭에 새겨진 김일태 화백의 기억의 조각들을 가만히 감상하고 있노라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 탄생시킨 작품들인 만큼 작품 하나하나에 쏟는 김일태 화백의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수많은 금화를 탄생시킨 김일태 화백의 작업실에 가봤습니다. 작업실 안도 온통 황금 물결이었는데요. 금으로 그린 화폭에 햇살이 비추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금빛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작업실은 제1 작업실이고 제가 초도에 작업을 하는 첫 번째 작업실입니다. 금의 고유한 빛을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일태 화백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금화 제작 기법을 터득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초벌 작업을 끝낸 작품들은 또 네, 여기서 이제 다 말려서 네네. 한 30%가 완성이 되면 제2 작업실로 이제 옮겨지죠. 제2 작업, 이것은 제2 작업실입니다. 단순한 금박은 금방 떨어지고 금과 오일, 화학 접착제로 붙이면 곧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분말로 갈아 천연 오일에 금가루를 넣고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데요. 금화를 그리는 원재료인 순금 24K를 가루로 낸 양입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공정 끝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쫀득쫀득한 금화용 물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순금을 물감 형태로 만들어야만 캔버스의 형태를 잡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저로 그림을 그리세요? 네, 장미에 이렇게 꽃의 겉표본 네. 라운드가 된 부분은 잘 이렇게 드라이빙이 돼서 제가 수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업 도구들 사이에서 조각칼도 빠질 순 없었습니다. 바르고 긁기로 요약되는 그의 작업은 여러 번 금을 입히는 작업을 거쳐 섬세하게 긁어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김일태 화백이 손길이 닿으면서 비로소 그림이 고유의 자태를 뽐내며 입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저도 한번 금화 그리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었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금빛 동선들은 평면의 화폭에 오롯이 자리하며 새로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시작은 남들보다 늦었을지 몰라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 유일의 금화를 탄생시킨 김일태 화백.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더 큰 금빛 행복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 이 금화 15점 인사동 박물관에 내걸렸을 때 상당히 이제 미술계가 그 당시는 꽤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뭐 진짜 금인가 이래서 금속 담지기까지 동원되고 현미경까지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때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동안 한 22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갖고 저는 인사동에 있는 북촌민회관이라는 박물관에 제가 15점을 전시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쭉 미술을 바라보셨던 많은 미술사나 비평가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는 처음 접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금화라고 그러니까 우선 그분들에게 의문이 이거 진짜 금 맞아? 이것이 이제 그네들의 첫 번째 생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금속 탐지기를 갖고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작품이 이렇게 표구가 돼서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걸 까서 한번 금속 탐지기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작품을 열고 해서 금속 탐지기가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입체와 명암과 조각과 다양한 학문을 한 작품에 집약시켜 놓고 들어가니까 조각을 하셨던 분들, 뭐 입체를 전공하셨던 분들, 회화 조소를 전공하셨던 많은 분들이 보면서 참 확인, 놀라움,
뭐 기타 등등 반응이 참 엄청났었습니다. 네. 선생님 원래 전공은 미술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언제부터 미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원래는 어머님이 미술교사님이셨고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년기, 청소년기를 저는 미술로서 쭉 자랐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마치고 시대적인 사항이 미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돈을 좀 벌어야만이 살 수 있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제가 그 사회생활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떤 미술을 접고 돈을 벌기 위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운 좋게 조금 돈을 벌었고 그래서 돈을 벌고 난 후에는 내가 그 돈 버는 일보다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30대 후반에 다시 붓을 잡게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호텔 사업을 청산하고 이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불혹의 나이에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네, 그때는 1990년도였는데 제가 그 이제 돈을 조금 벌고 나니까 돈 버는 일보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족들과 상의하니까 어머님이 쾌히 그렇게 해라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공부만을 위해서 가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은 조금 벌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는 미술인으로서 저의 작품을 세상에 한번 남기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이제 너무나 저를 뜨겁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도 모시고 처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공부에 들어가죠. 아니, 아내분은 반대 안 하셨어요? 좋다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하시고 싶은 걸 하시라고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 아이들도 둘씩 미국에서 낳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응원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디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미술은? 샌프란시스코 아트스쿨에서 네. 3년간 수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 미술 인생에. 어떤 한계에 왔냐면 늘 하던 거, 늘 뭐 붓을 갖고 평면에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구현하는 이런 미술만으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제가 많은 박물관과 많은 훌륭한 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저 그림과 차별화가 되고 저 그림보다 뛰어난 어떤 재료와 독창성을 갖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한국에 돌아와서 양평에서 약 11년간 이제 그 처음에는 황토, 전라도 지방에서 나오는 황토로 캔버스에 입체와 조각을 할 수 있는 걸 공부하면서 한 몇 년을 했지만 질 좋은 황토도 흐리게 가고 갈라지면서 작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너무나 고생하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금으로 한번 해라. 네. 네가 그렇게 미칠 정도로 붓을 못 놓겠다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금을 갖고 이제 계속 작품을 구현하게 됐는데 작품을 잘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은 너무나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을 하고 등지고 화폭과 그림 속에 미쳐서 금화에 미쳐서 1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갈 때는
가족들에겐 정말 상처를 준 거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그림 한 점을 그리려면 이 캔버스에 말리고 작업하는 기초 작업의 시간만도 거의 4개월 네.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1년이 12개월인데 네. 계속 작품 활동만 하셔도 1년에 작품 2개 이상 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 작년만 해도 한국에서는 42점, 또 일본에서 19점, 중국에서 12점이 팔려나갔다고 네. 들었는데요. 뭐 지금까지 쭉 이제 축적을 해놓으신 작품들이 이렇게 팔려나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거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캔버스에 금칠을 해서 말리는 시간이 4개월이 걸리고 네네. 제가 작품을 구현해내는 데는 약 보름 정도면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작업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칠을 해서 말리는 과정이 방 4개가 다 계속 캔버스를 칠을 해놓죠. 그러면 4개월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10점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것이 캔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4개월이지 작품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사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 작품으로 사가는 걸까요? 아니면 소장 가치라든지 어쨌든 현관에 거실에 금빛이 있으면 좋아 보여서 사갈까요?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구입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금이라서 사가는 거는 아니고 제 작품 속은 독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해학적 상징성이나 사랑의 표현이나 독자님들이 다가서기에 너무 편안한 그림들을 제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친숙한 한국의 이미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서가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은 정서적으로 좀 위안을 네, 얻는 그런 건가요? 상징적인 정서적 위안도 있고 금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보존력이 뛰어나서 대물림을 해줘도 편안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질문들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호에 네, 한호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네. 한호에 그 들어가는 금의 양은 얼마나 되고 그걸 세속적으로 따진다면은 값어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재료 가격. 재료 가격만 네, 시청자분들이 아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한 홀에면은 약 엽서 하나 크기 네. 정도의 양인데 요거를 제가 판매를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한 호에 들어가는 금의 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순금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만, 네. 금 재료비만, 네, 그렇죠. 캔버스 이런 거 빼고 캔버스와 천연 오일과 혼합체를 제외한 제한 순금만 한 300만 원짜리 그리면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 정도. 웬만한 재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구입하기 쉽진 않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까지 제가 젊은 날 운 좋게 벌었던 모든 돈이 이렇게 다 투자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싸게 파셔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파셔서 그래도 좋은 일에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제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도 겪었잖아요, 살면서. 네네. 그래서 제가 그림이 팔릴 땐 너무나 눈물나게 즐겁고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조금 들어왔을 땐 그래도 나보다 조금 힘들고, 자기의 몸짓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장애 우두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제가 부끄럽지만 작은 실천이지만 제 나름대로 작품도 많이 기부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나면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 곳에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작품 가지고 있는 또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제 작품 속에서
제 작품을 금화하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시지 마시고 제 작품 속에 갖고 있는 그 내용, 장미를 소유하셨으면 정말 존귀한 사랑을 나누면서 이웃과 살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그 내용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무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님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면서 어머니에게 잘하고 하는 그런 그 그림 속의 내용 속을 일상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이런 나눔의 세상, 그럼 조금 더 행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는 그런 따뜻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군요. 네, 좀. 네. 근데 이제 모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기법이신데 후학 양성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좋은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네, 문화생이 몇 분 있는데 오래 버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술의 학문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하고 굉장히 그 넓은데 이 조각을 하시는 분이 오셨다가도 바위는 조각을 잘 하시는데 캔버스에 작은 이런 건 조각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문화생들이 많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문화생이 한 두세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전수 중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화가로 비춰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미래. 네. 제 미래는 남들이 말해주겠지만 저는 저를 남들이 얘기해 줄 때 남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남고 싶은 의미는 정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술의 세계에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독창성과 창의력을 갖고 열심히 가는 도전 정신이 강했던 화가로 남는 데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거나 또 그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저한 직업 정신을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김일태 화백의 금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화려하고 값비싼 금이라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공들이는 노력과 정성, 또 작품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옹고집 인생처럼 자신만의 신념으로 한류 미술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